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오고요.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자, 그러면 설치 파일이 나올 거고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설치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시작 파일에서 아니면은 바탕화면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을 해 주시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구석에 뭐가 하나 뜰 겁니다. 맨 처음에 뭐 테마 설정해서 다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 아이콘들 중에 맨 아래쪽 확장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확장 기능들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코리안 랭귀지 팩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주는 거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라고 해서 설치를 해놨고 이 부분은 이제 Go 라이브 선택해주시면 이제 바로 브라우저 화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코드를 짜는 걸 바로 브라우저로 확인하시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우리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해당 폴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메뉴 파일에 폴더 열기가 있습니다. 인덱스 HTML을 열 때는 그냥 파일을 열 때는 파일 열기, 폴더를 여실 때는 폴더 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 연습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HTML 연습이라는 폴더가 나오고요. 이 해당 폴더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클릭해서 이번 폴더 안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 하셔도 되고 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 제목 단락 태그라고 쓰겠습니다. 01 제목 단락 태그 .html 이렇게 써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아까 우리가 메모장에 작업한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죠. 자, 그치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필수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먼저 이 HTML 문서를 시작할 건데 이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쓰는 거는 HTML5예요. 그래서 HTML5 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꺽쇠 열고 느낌표 독타입 HTML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래쪽에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뭐 방향키도 좋고요. 마우스도 좋고 내가 원하는 곳을 엔터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HTML 만들어 주셔야겠죠? 요 아이는 이제 HTML5 버전을 선언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HTML 문서를 만들 때는 HTML 태그, 그 다음 헤드, 그리고 만들면은 자동으로 닫는 태그가 만들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쵸? 타이틀 해서 여기 제01 제목 단락 태그라고 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수로 또 써야 되는 게 있는데 메타 찰셋 UTF-8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 언어를 UTF-8로 해주겠다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H1 제목 단락 태그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해당 HTML 문서를 보고 싶은데 이때 폴더 안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HTML 폴더 HTML 연습이란 폴더 안에 제목 단락 태그 있죠. 여기서 이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X에서 아래쪽에 Go 라이브가 있을 겁니다. 설치를 잘 해놨다면 그러면 이렇게 만약 설치를 했는데 안 나온다면 한번 껐다가 켜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HTML5 문서 버전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만약 다른 버전은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네, 웹디자인 기능사. 그리고 요즘에 홈페이지 만드실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HTML 태그 안에는 헤드와 바디로 나뉘어지고 헤드 안에는 타이틀과 그다음 메타라는 이 홈페이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브라우저로 확인을 하는 화면은 바디 안에서 작성을 하면 보여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목을 쓸 건데 보통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써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오죠. 근데 요 안녕하세요가 어떤 태그로 감싸져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목을 배워볼 거니까 H1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H1 해서 여기는 제목입니다 라고 태그를 감싸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HTML이 이제 어디가 제목이고 어디가 링크고 어디가 이미지인지를 태그로 알려준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H1으로 쓰니까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볼드하고 글자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H2도 해볼까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동그라미가 나온다라는 거는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아까 아래쪽 고 라이브라던가 브라우저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H1이 크고요. H2가 H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계속 있을 것 같죠? 3, 4, 5, 6 그래, 5, 6 이렇게 제목 태그는 H1에서 6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목은 H1으로 하고요. 그 안에 제목은 H2, 그 안에 또 제목은 H3. 약간 이런 느낌. 제목, 부제목, 부부제목, 부부부제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작업을 할 때 H6까지는 잘 가진 않습니다. 많이 해도 H4 요 정도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서 H1 이 홈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통 로고이기 때문에 로고를 나중에 H1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목이라는 태그는 H1을 쓰고요. 그 다음에 H1은 H6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목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단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단락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한번 끊어야 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P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가 단락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자, 단락 P 태그는 단락 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을 작업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떠신가요? 제목이랑 또 다르게 나오죠. 제목은 그냥 처음부터 큰데 크면서 작아지는 제목 태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볼드, 아주 두꺼운 폰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 태그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태그에서 띄어쓰기를 엄청 많이 하고 엔터를 많이 쳐도 저장해서 보시면은 전혀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이 여백과 줄은 그냥 한 칸으로 인식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그냥 나 이만큼 띄우고 싶어요 해서 띄어쓰기를 100번을 하셔도 절대로 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P 태그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줄바꿈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줄바꿈을 하는 태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저는 P 태그는 하고 줄바꿈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BR 꺽쇠 열고 BR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BR 태그는 태그가 보통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BR은 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닿는 태그 이제 슬러시가 뒤쪽에 있어요. 보통 앞에 있는데 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또 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 F5 해볼게요. 그럼 줄바꿈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BR 태그는 줄바꿈을 하기 위한 용도의 태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R 태그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태그가 혼자인 경우 지금 이때 동안 다 태그는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처음으로 BR이라는 태그는 혼자 이루어져 있고 이 슬러시가 뒤에 있다라는 거는 혼자
쌍이 아닌 혼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슬러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죠? 자, 세로 고침 F5 해주셔도 BR 줄 뒤에 없어도 슬러시 없어도 줄바꿈 잘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BR이 이제 줄바꿈이었다면 여기에 HR 한번 써볼게요. HR. HR이라고 하는 거는 HR도 사실 태그가 쌍이 아니라 혼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HR은 그냥 줄, 가로줄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닫기 태그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1은 제목, HR은 이제 줄, 그 다음에 가로선, P는 단락, BR은 줄바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윤동주의 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배웠던 H1을 윤동주 별 해는 밤을 H1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이 시 제목도 H1이라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제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은 우리가 배웠던 P 태그로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P는 단락을 감쌀 때 쓰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는 딱 봤을 때 이거를 한 방에 P 태그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한 문장씩 P 태그를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P 태그로 한 방에 잡아줄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던 PPP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태그에는 정답이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만 잘 지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줄 건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위에는 별 해는 밤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분을 지어줄 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div입니다. div. 자, div도 항상 쌍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div는 디비전의 div 앞에 있는 알파벳 세 자를 들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비전이란 뜻은 분할을 할 때, 내용을 분할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엔터를 해놓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div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이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제목이라고 했으니까 H1으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P 태그로 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저장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줄바꿈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 이유는 코드에서는 이 줄바꿈을 하고 싶을 때 BR이라는 태그를 써 주셔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BR이라는 태그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세로 고침 F5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된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할게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여기 또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div로 감싸 줄 겁니다. div. 그 다음 아까 h1 해서 제목을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걸 PPP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럼 P 내용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P 해서 내용을 복붙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P를 만들어서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또 당연히 줄줄줄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BR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굳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크업 할 때는 H1, 그 다음에 그냥 선이 필요할 때는 HR, 그 다음에 P는 단락이고요. 문장을 감쌀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DRV는 컨텐츠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 분할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해서 그 안에 제목이나 단락이나 이미지를 DRV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